불과 몇 달 전 상담을 하다가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행운아라고요. 그런 사람이 부럽다라고 하셨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라는 말은 넘쳐납니다.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곳은 드물죠. 가슴이 뛰는 걸 하세요. 열정을 따르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다가 막상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비현실적인 거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업을 다녔고 퇴사 후 친구와 창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와 무관한 일을 하다가 이제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좋아하는 일을 찾는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일의 3요소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인정, 흥미라고요. 일은 전혀 재미없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그만둘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돈과 인정은 만족되지만 흥미가 없는 분들이죠.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월급, 나이, 경력, 주위 시선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진 걸 활용해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버려야 할 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는 재료입니다. 내 과거 경험에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것을 합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더 시스템의 저자 스콧 애덤스는 통신회사 엔지니어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사 생활을 재미없어 했지만 원래부터 유머 감각도 있었고 만화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합쳤죠. 회사 생활의 부조리를 풍자한 만화를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스콧 애덤스는 직장에서 특별한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코미디언처럼 유머 감각이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만화를 가장 잘 그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를 합쳤더니 세상에 단 하나뿐인 만화가 탄생한 겁니다. 회사 경험이라는 과거에 자신의 흥미를 얹어 새로운 방향을 만든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런 분이 있어요. 회사에서 회계 일을 오래 했는데 숫자보다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게 더 좋았대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연말정산 쉽게 하는 법, 세금 절약하는 방법 이런 컨텐츠를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어요. 회계 전문성이라는 과거 경험에 가르치는 흥미를 더한 거죠. 직장을 당장 그만두지 않아도 됐어요. 천천히 방향을 튼 거죠. 내가 가진 것 위에 하고 싶은 걸 얻는 겁니다. 이런 분들과 다르게 지금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달라서 연결이 안 된다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일과 완전히 별개로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막막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이건 용기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진입장벽을 너무 높게 잡아서 일단 해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당장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단 같은 분야 안에서요. 하고 싶은 일 카테고리 안에서 가장 낮은 단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직접 그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작가가 되고 싶다고 가정해볼게요. 근데 책 한 권 쓰는 게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러면 먼저 블로그에 책을 리뷰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책을 읽고 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글 쓰는 근육이 생기고 내가 진짜 글쓰기를 좋아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출판사 교정 알바를 해본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핵심은 글 쓰는 세계 안에 머무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씩 작가의 길에 다가가는 겁니다. 만약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격증도 없고 포트폴리오도 없고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중고 가구를 리폼해서 당근에 파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돈도 벌고 내가 공간을 꾸미는 걸 진짜 좋아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원하는 분야 안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다가 시간만 낭비한 거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큰 시간 낭비는 망설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라고요. 비슷한 결로 시작한 경험은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일이 나와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아니라는 걸 경험하는 것도 귀중한 정보거든요. 3번째 방법은 뭘 좋아하는지 도저히 모르는 분들에게 권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받지 않고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돈과 인정이라는 게 끼어들면 진짜 흥미가 뭔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돈이 될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이런 게 먼저 떠오르면 진짜 내 흥미가 묻혀버리거든요. 저는 어느 날 두통 때문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이프가 사업 아이디어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 순간 두통도 잊어버리고 일어나서 너무 신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이구나. 저는 사업 이야기라면 밤새도록 할 수 있거든요. 이야기가 끝나자 다시 두통이 느껴졌습니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엑셀을 켜고 가계부를 정리하는 분요. 돈도 안 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흥미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회계나 데이터 관련 일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이런 분도 있습니다. 친구 생일마다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서 선물하는 분이에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만드는 과정이 너무 즐겁고 친구가 맛있다고 할 때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그분한테는 베이킹이나 푸드 스타일링 같은 일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그래도 뭘 하고 싶은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막 하고 싶다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주말에 시간 나면 그냥 하게 되는 일이 있나요? 그게 요리가 될 수도 있고 청소가 될 수도 있고 식물을 키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누가 돈을 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게 되는 일, 그게 바로 흥미있는 일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어도 또 해보고 싶은 게 있나요? 요리가 망했는데 또 해보고 싶다거나 그림이 마음에 안 들었는데 또 그리고 싶다거나 실패 후에도 다시 손이 가는 것, 성공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실패해도 계속하게 되는 것,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지금 가진 걸 활용해서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방법, 같은 분야 안에서 아주 작게 시작하는 방법, 돈과 인정을 내려놓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보는 방법. 물론 이 방법들이 모든 분들에게 맞는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성향도 다르니까요. 다만 이거 하나는 확신합니다. 찾는 과정 자체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라고요.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창업도 해보고 혼자 사업도 하면서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나도 버려진 게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다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주말에 그냥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딱 하나만 떠올려 보는 것. 그게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정한이었습니다.